이어지는 순서 색다른 뷰 시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아시아나항공 등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펼치면서 드디어 동학개미 운동의 승리가 팔긴 했는데 처음에 초반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디어 개인들이 한번 성공을 하지 않나 싶고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저께는 삼성전자가 좋다는 얘기로 끝맺음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도 좋은데 삼성전자에 연관된 중소형주를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좀 토파보는 시간, 토파보기가 이제 찬찬히 살펴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업황 살짝 다시 정리하면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저장 이런 거에 관련된 거고 저장이나 계산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것.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거는 원래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잖아요. D램은 컴퓨터 전원이나 핸드폰 전원이 꺼지면 없어져 버리는 휘발성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전원을 오프시켜도 남아있는 거, 저장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용량이 커지고 고성능화가 되다 보니까 핸드폰이 하드가 안 들어가고 이제 SSD라는 게 들어가는데 컴퓨터에 SSD 안에 낸드 플래시라는 반도체가 투입되어 있어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축 중에서 D램 시장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점유율이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대 회사가 완전히 점령을 해서 그 구도는 이제 깨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D램은 이제 어떤 교통 정리가 끝난 상황이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20% 넘는 점유율로 1등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D램 낸드 플래시에서 다 1등이죠. 삼성전자가. 여기 이제 완벽하게 1등이고 네.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 한 5위였는데 이제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2위 정도로 올라갔다. 그래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를 가져오면서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이미 양쪽에서 1위다 보니까 이제 비메모리를 노리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크고.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을 이제 노리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두뇌에 해당하는 CPU, 그리고 핸드폰, 모바일 기기에서는 대표적으로 AP 이런 거예요. 컴퓨터의 CPU는 인텔과 AMD 이런 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컴퓨터를 타고 올라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고 모바일에서는 어플리케이션 AP라고 해서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제일 유명하고요. 삼성전자 엑시노스도 만들고 애플도 만들고.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이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요즘에 이제 모바일 기기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IoT 사물 인터넷이죠. AI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이런 데는 이제 옛날에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D램 낸드 플래시를 찍어내던 똑같은 걸 찍어내던 상황이 아니라 각각의 기기에 맞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뜨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 이런 것들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설계부터 생산, 검사까지 싹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분업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건물에서 처음에 구멍가게에서 관리하다 보면 사장님이 빗자루로 청소도 하시고 눈도 썰고 정리도 하고 하시죠. 근데 대형마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외주를 주잖아요. 청소하는 업체, 경비하는 업체, 용역을 줘버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제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혼자 공장에서 다 하는 것보다는 다 외주를 주는 거예요. 팹리스 업체라고 공장이 없다. 설계 도면만 그려주는 업체.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는 그 설계 도면을 보고 제조만 하는 업체. 여기서 이제 1위인 TSMC와 삼성전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파운드리 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순수 파운드리 업체는 DB 하이텍밖에 없고요.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를 다 하는데 그중에 파운드리 부분이 이제 커지니까 그걸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SMC와 삼성전자가 계속 나올 때 얘기 나오는 게 초미세 공정 경쟁이다. 그건 뭐냐면 똑같은 판에다가 더 많은 것을 회로를 많이 그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5나노, 3나노, 2나노 뭐 나오는데 5나노는 뭐 머리카락 10,000분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거기다가 회로를 그려 넣는 거고 거기다 회로를 그려 넣으려다 보니까 뭐 바늘에다가 바늘구멍에다가 그 실을 끼는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더 높기 때문에 기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네덜란드의 ASML의 기계예요. 노광 장비죠. 쉽게 말해 피자의 판이 있어요. 웨이퍼가 피자 판때기예요. 거기다 감광액이란 걸 바르는데 토마토 소스 같은 거, 토마토 소스를 발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뽀로로랑 루피를 찍고 싶다. 그럼 위에서 뽀로로 루피 그림을 빗으로 쏴서 찍어요. 그러면 뽀로로 피자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도체인데 거기서 노광 장비 쏴주는 기계. 그걸 ASML만 만들기 때문에 대만과 우리나라의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5나노 경쟁 밑으로 가면서 삼성전자 TSMC가 여기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 아까 거기를 완전 점령을 시켰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점유율만 올리면 이건 완전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황태자, 대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키우면서 파운드리 쪽이 커지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기업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정을 좀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되게 많은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차트도 보고 뭐 재무제표도 보고 자기의 마음이 되는 거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아까 뭐 피자 판때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웨이퍼를 제조하고 산화시키고 증착시키고 연마시키고 세정시키고 포토 공정, 식각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테스트하고 패키징해서 완성돼요. 근데 이제 많은 장비가 그게 있는데 많은 공정이 있는데 아까 바로 전 코너에도 뭐 그 무슨 운송 장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웨이퍼로 이송 장비 여기 나오네. 사이맥스 나왔죠 그때.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송해 주는 건데 아까 그 머리카락 그 조그만 머리카락 5만 분의 1 크기에다가 그 회로를 입혀야 되는데 거기 만약에 먼지가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세정하는 게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 뒤에 뭐 세정 쪽 여기도 이제 중요해지고 운송 장비는 앞에 나오는 거 에로티 백큐ම්이나 이런 거 진공으로 해야 돼. 진공. 공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공 여기 이쪽이 또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데 제가 좀 하나 보는 거는 여기에 여러 군데 껴 있는 게 있어요. 원익 QNC라고 원익 그룹 건데 여기 원익 QNC가 어디 껴 있냐면요. 세정 공정. 증착에도 껴 있고요. 여기 세정에도 끼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식각에도 끼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요 공정에 다 껴 있어요. 그러니까 증착은 회로를 입히는 거고 거기서 뭐냐 파티클이라고 불리는 작은 먼지가 있으면 세정해서 씻어버리는 거고 마지막에 식각이라고 이제 깎아요. 그 모양을 깎아서 최종적으로 칩셋을 만드는 거죠. 거기 이제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그 차트를 한번 보죠. 이제 쭉 얘기 들었으니까 좀 이해가 되셨죠? 그 원익 QNC가 이제 그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세정공정 얘기 드렸으니까 코미코가 자 차트를 보죠. 코미코도 지금 그림이 아주 좋아요. 그렇죠? 코미코는 어딨냐? 세정에 있죠. 코미코가 여기 세정 코팅, 세정이랑 코팅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아까 이제 TSMC랑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 경쟁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5나노가 나왔고요. 3나노, 2나노도 나와요. 그럼 점점 작아지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핸드폰 성능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여기 거기다 그 무슨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돌려도 이상이 없잖아요. 요즘 거는. 근데 옛날 거에다 막 어거지로 돌리면 어떻게 되면 핸드폰이 뜨거워져가지고 손이 뜨거워서 손이 타버릴 정도로 뜨거워져. 그러니까 발열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칩에다가 회로를 최대한 많이 그려 넣어야지 발열도 좋고 효율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 먼지 하나 들어가 버린다.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 코팅 작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코가 이제 이 세정 코팅 작용이 이 작업이 중요해지면서 뜨는 업체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머리카락 있다고 이게 바람으로 부는 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거기를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ASML 장비로 노광 장비로 그림을 싸서 그 회로를 그려놨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무슨 조그만 게 유입이 돼가지고 붙는다. 그럼 이거 무조건 세정해서 코팅해서 다 없애야 돼요. 그걸 코미코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 밑에 뭐 옛날에 말했던 뉴파 프라즈마도 나오고 있죠. 프라즈마로 강하게 열을 가해버려갖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온 걸 다 날려버리는 거고. 자, 이제 식각공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각공정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는 TCK예요, TCK. 네.
TCK 그냥 쭉 말할게요. 앵커한테 안 넘기고. 자, 외국에 이제 램리서치라는 회사가 나와요. 램리서치가 지금 신고가를 갔거든요. 나스닥에서. 램리서치에 주로 납품하는 게 TCK인데 TCK는 식각 공정에서 필요한 건 식각이 아까 뭐랬죠? 깎아내는 거 이제 웨이퍼 피자 판때기가 있지 동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다 깎아내야 되잖아요. 깎아내야 되는데 깎아낼 때 고정시키는 링이 필요한데 이게 TCK가 만든 링이에요. 그 링이 고정시킨 다음에 그 모양 그대로 잘라내는 건데 이게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러니까 계속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램리서치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램리서치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따라간다. 그렇죠? 재무제표 보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요 식각 공정에서 또 나오는 애가 SK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얘는 이제 특수 가스를 싸줘가지고 식각을 도와주는 애인데 SK 머티리얼즈가 언제 나왔냐면 일본 불매 운동. 일본 불매 운동 나오기 전에 일본이 소재 국산화를 우리가 일으키게끔 한 거. 거기서 SK 머티리얼즈가 가스를 국산화한다. 이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식각 공정에서 요거를 좀 볼만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검사하고 패키징하는 게 나왔는데 거기서는 뭐 대표적인 게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이 네. 마지막에 소켓 테스트에서 이 반도체가 불량인지 아닌지 불량은 버리고 되는 거 이제 통과시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리노공업도 이게 많이 올랐지만 이제 좀 쉴 때를 노리면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이 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반도체 밸류체인 치시면은 이 표가 쫙 나옵니다. 그 표를 알겠습니다. 보면서 네. 기업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년도 반도체 빅사이클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연말 지금 이 타이밍에 노려볼 만한 그런 반도체 기업들을 오늘 쫙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역할, 공적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노려보시고요. 들어가는 타이밍 찾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신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